수많은 생명체를 품은 거대한 우주, 한라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기록조차 된 적 없는 생명들이 있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생명체들. 이름이 붙여지길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미기록 생물들. 앞으로 기록되어져야 하기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한라산이 품은 미기록종. 이제 그 존재를 찾아 기록하고 이름을 붙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라산.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하얗다. 겨우내 얼었던 계곡이 봄 기운으로 가득하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건 얼음을 뚫고 노란 얼굴을 내미는 세복수초. 바람에 몸을 맡긴 변산바람꽃도 새하얀 자태를 뽐내며 봄을 반긴다. 어느새 푸른빛으로 갈아입은 한라산. 정상 주변에는 한국 특산 식물 구상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모양이 수려하고 독특한 열매가 하늘을 향해 뻗은 구상나무. 한라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상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구상나무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식물이다. 1900년대 초반 유럽 학자에 의해 해외로 반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하는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자생식물을 조사하던 중 한국 특산식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해외로 반출되었음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반출식물이 바로 한라산 구상나무. 균형 잡힌 삼각형 모양의 푸른 잎이 설경과 잘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익히 보아온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이 구상나무다. 20여 가지 종류로 개량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 구상나무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역수입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00년대 미국 학자에 의해 반출된 정향나무도 미스킴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라일락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특산식물이 해외로 반출돼 세계 곳곳에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각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원추리라든가 비비추도 원예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출이 돼서 품종 개발돼서 현재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철쭉이 흐드러지게 핀 한라산. 산철쭉과 경쟁하듯 제주 조리대도 한라산의 5월을 노래하고 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서에 인삼을 능가할 만큼 약성을 지닌 약초로 기록된 제주 조리대. 당뇨병, 고혈압, 위염 등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한라산 특산 식물이다. 제주 조리대의 학명은 사사 켈파텐시스 나카이. 사사는 작은 대나무를 뜻하는 일본어다. 그렇다면 켈파텐시스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17세기 제주도 해역을 탐사하던 네덜란드 배에서 연유한 것으로 서구인들이 임의로 명명한 제주도의 이름이다. 제주 조리대를 발견한 사람은 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조선 식물을 조사한 일본 학자 나카이 타케노시. 제주 조리대의 학명 어디에도 제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초롱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금강초롱. 금강초롱의 학명은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 한일합방의 주역인 일본 공사 하나부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참혹한 역사를 그대로 드러낸다. 우리나라의 생물종의 그 다양성이든 유지든 간에 가장 1차적인 작업은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생물종의 현 상황, 현 실태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종이 실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귤농사를 짓고 있는 오충근 씨. 생업인 귤농사보다 우리 식물 이름 찾기에 더 앞장서는 아마추어 식물 연구가다. 우리 각시는 미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뿅 사라지면 산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다가 덥다더니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구슬을 대고 산으로 도망가고. 1935년 일본 학자 오이 지사부로에 의해 발견된 노란별 수선. 그 후 50년 만에 식물분류 학회지에 발표됐지만 자연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볼 순 없었다. 2003년 오충근 씨 일행이 발견해 관찰해오다 최근 세상에 알려지게 된 노란별 수선. 일본 동경대학의 표본 한 점만이 보관돼 있다가 70년 만에 우리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누구도 몰랐죠. 이게 채집을 해갔는지 안 해갔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 일본 학자 조사 목록에서 그것이 튀어나왔고 그분에 의해서 일본 어느 학자가 몇 년도에 와서 그 노란별 수선을 채집해 갔다더라. 그러니까 이름도 없었던 거죠. 있는데 이름도 없던 거죠. 그러니까 창피한 이야기도 되고 식물 부분에서 그 외국인 학자가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 어떠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쩌면 또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영주풀 또한 6년 전 오충근 씨에 의해 발견된 또 하나의 미기록종이다. 영주풀과 영주풀 속 영주풀종. 우리나라 식물 한과 한속 한종이 추가돼 그 보람이 남다르다. 큰 게 있거든요. 이름 없는 식물을 향한 외사랑.
이건 없네. 끝없는 인내와 긴긴 기다림. 그거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 자체가 바로 보람이다. 한라산 Y 계곡에 녹음이 짙어간다. 계곡의 물소리도 한결 경쾌해진다. 해발 800m 이상 깊은 숲속. 습기 있는 곳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데미 풀. 지리산 운봉 모데미에서 일본 학자 오이 지사부로가 처음 발견해 이름 붙여진 한국 특산 식물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삼방산 암벽 식물지대. 가파른 바위벽에 진해반란이 촘촘히 덮여있다. 한국과 일본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식물로 6, 7월이면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이 솔잎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솔잎란은 빗자루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솔잎란 역시 바위 틈이나 계곡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이다. 한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한란. 자생지인 서귀포시 돈네코 지역이 북방 한계선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그렇다면 한라산에 미기록종을 비롯한 희귀식물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면적의 1.9%에 불과한 제주도. 하지만 독특한 식생을 가진 까닭에 희귀보호종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4,100여 종의 식물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산식물 400여 종 중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 75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제주도는 단 하루라도 똑같은 기상현상을 보이는 날이 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면적에 한대지방도 있고 아열대지방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반도 전체를 쫙 축소해 놓은 그런 정도로 다양한 기상현상이 있는 데죠. 기후 조건이. 모든 그 동식물의 그 분포를 정하는 것은 이 기후와 토양 조건입니다. 근데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이 아주 다양한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생물의 종도 다양하다. 한라산 생태계의 특징은 곶자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곶자왈은 화산 분출 시 점성 높은 용암이 쪼개져 만들어진 곳으로 나무,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을 말한다. 다양한 희귀생물들이 살고 있는 곶자왈 함몰지는 함몰구 바닥과 지표면의 온도가 크게 다르다. 많게는 10도 이상 온도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특성으로 한 지역의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한다. 또한 다양한 동물들에게도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땅속에서 스며나오는 온기로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간직한 곶자왈. 이런 독특한 생태 환경으로 인해 곶자왈에는 아직도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수많은 미기록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깊은 함몰 지형에서는 특히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공존을 하게 되며 각종 희귀식물과 미기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곶자왈이 긴 고유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안 생태계와 고산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 통로와 주변 식물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종피난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진 오름의 왕국 한라산. 오름 또한 한라산 생태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언뜻 보면 헐벗어 보이지만 나무들이 없어 작고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00가지 약초가 자란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야기 오름. 백야기 오름이 주목받는 까닭은 2002년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소황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백야기 오름에서 자생하는 소황금. 중국에서는 풀 전체가 귀한 약재로 쓰이는 소황금은 병풍초라고도 불리며 관상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말치료제로 쓰이는 피뿌리 풀도 한라산 동부 오름에서만 자생하는 귀한 식물이다. 오름의 어떤 조건이 피뿌리 풀이나 소황금을 자생할 수 있게 하는지 오름의 연구 가치를 더하는 대목이다. 한라산 1400m 이상 고산지대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극지 고산 식물의 터전이 된다. 진달래과로 항아리 모양의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달고 신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는 들쭉나무. 북한에서는 백두산 일대 들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탐스러운 열매를 자랑하는 시로미 또한 한라산 대표 고산식물. 한라산 정상 주변의 바위 틈에서 자라는 돌매화나무. 시베리아나 캄차카 등 추운 극지와 한라산에서만 자생하며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돌매화나무. 학술적 가치는 높지만 번식이 아주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극지고산 식물을 품고 있는 한라산.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생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가 오랜 기간 동안 섬으로서 고립되고 또 다양한 식물들이 그 한라산의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라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산 식물들, 이러한 식물들도 한라산 1400m 이상 지역에 많은 종이 분포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난대 상록수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돈네코 계곡. 오충근 씨가 식물 연구가인 후배와 함께 돈네코 계곡을 찾았다. 식물 연구에 있어 학문적 지식과 함께 현장 답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이 심고 있는 것이 일출돼 가지고 자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소위 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건지. 얼마 전 발견한 이 식물은 미기록종으로 추정돼 관찰 중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여기에 자라는 돌창포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이파리도 더 넓고 길고. 그거하고 이거는 뭐 꽃이 피면은 얼마나 다를지 몰라도 지금 외형적으로는 뭐 아주 다른 거라고 밖에는. 첫
보면은 나뭇잎 관찰하고 있는 식물에 대해 후배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오충근 씨. 제주 식물에 대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요거 이렇게 갈고리 속이니까 갈고리 쪽으로 간다면은 이거 돈네코 근방에서 발견됐으니까 돈네코 갈고리로 하는 건 또 어때?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오충근 씨에게 미기록종은 어떤 의미일까? 꽃을 찾아오라. 제주도 입장에서는 금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종이 더 추가된다. 그만큼 여기는 살만한 곳, 좋은 곳이다. 아무튼 이 식물이 다양한 종다양성이 다양해야 좋은 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생물들이 어울려져 살아야 인간이 살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한 종 추가하면 더 다양한 거고 두 종 추가하면 더 다양한 거고 더 살기 좋다는 간접 증명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 짙은 여름, 한라산에 난의 계절이 찾아왔다. 이 즈음이면 신비로운 난의 모습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야생화 사진 전문가 이경서 씨. 제주 자생난 사진을 찍던 중 바위 위 이끼 틈에 피어난 난을 발견했다. 이 난초는 세계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신종으로 타계한 식물학자 이영노 박사의 호를 따 개우 옥잠난초라고 이름 붙여졌다. 신종으로 발표된 난초입니다. 타계한 우리나라 식물학자 이영노 박사님이 아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있는 신용만 씨. 그는 산악 순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알게 되고 그 매력에 푹 빠졌다. 취미로 시작한 식물 연구와 기록은 생태도감에 그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루라도 산이나 숲을 찾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는 신용만 씨. 오늘도 그는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한 점의 식물을 찾기 위해 나섰다. 영실기암의 높고 경사진 바위 틈에서 자라 그동안 관찰이 어려웠던 아구장나무. 2009년 신용만 씨는 한라산에 숨겨진 자원 찾기를 하던 중 제주 지역 미기록종이던 아구장나무를 발견했다. 지난 1999년에 발견된 한라산 자생식물 한라 새둥지란을 발견한 사람도 신용만 씨였다. 저는 이런 바위 틈에 정말 궁금해서 어떤 식물들이 살아갈까 해서 이런 바위도 수십 번 타보기도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그 숲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지역에는 뭐 어떤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해서 가보면은 사실상에 새로운 종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정호수를 품은 물령아리 오름.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으로 등록된 곳이다. 다른 습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습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물령아리 오름의 자연환경 해설사로 활동했던 고평열 씨. 지난 2007년 물령아리 오름의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던 중
국내 미기록종인 영아리 난초를 발견했다. 약 12cm의 작은 난초로 물영아리 오름의 이름을 따 영아리 난초라 이름 지어졌다. 이 서식지에 있는 영아리 난초들이 좀 모델이 되면 좋긴 한데 많이 밟히고 또 도체되고요. 그 다음에 으름난초가 이제 아주 예쁜 게 서너 개체가 발견이 됐었는데 발견돼서 하루 이틀 만에 또 누군가가 또 얼른 도체를 해가 버려서 한동안 한 3, 4년 이상 이게 다시 얼굴을 내밀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는 사라져 버렸구나 생각했는데 올해 또 우연찮게 이 등산로를 폐쇄해서 바꾸다 보니까 그 옛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고 나니까 으름난초가 돌아왔더라고요. 와, 그래도 색깔 아직 근데 지난번 찍을 때만큼 이쁘진 않다. 검은 반점들이 생겨버렸어. 너무 무거워서 열매가 너무 무거워서 기울어졌어. 근데 얘네들 올해만 이렇게 피면 내년엔 못 살아. 오름 안식년제를 통해 사라졌던 식물이 다시 피어날 때 무엇보다도 기뻤다는 고평열 씨. 이제 그녀의 관심사는 식물은 물론 버섯으로까지 확대되어 버섯 연구가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세상에나. 이렇게 많아.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나 많아. 진짜 예쁘다. 새끼 손톱 정도의 크기로 작은 술잔 모양으로 생긴 버섯. 생각지도 못한 미기록종 버섯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고평열 씨. 한라산의 다양한 생태계는 그녀의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변화시켰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실험실에서 균 하시는 버섯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만나기가 힘들어요. 우리처럼 그냥 주구장창 밖에서 사는 인간들에게나 주어지는 이건 특혜예요. 연구소를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거 50배로 희석을 해야 되거든. 증류수 여기에다가 100ml. 네, 0.5g만. 예, 1%짜리니까. 아시겠지만 동호인들은 참 많아요. 동호인들은 참 많은데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의 길까지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거치면서 석사를 거치고 박사를 거친 사람들이지만 우리처럼 동호인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좋아서 이쪽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요즘 생기고 있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다른 식물에 비해 유난히 그 종수가 다양해 미기록종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버섯류. 고평열 씨는 오늘도 수많은 미기록종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발굴을 할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이러이러한 버섯들이 있다. 가령 이제 그러면서 탐나광대버섯, 제주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탐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서늘곶자리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서늘광대버섯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어떤 그 제주도와 연관된 이름들을 부여해줄 때 한국명이지만 그럴 때 좀 자부심이 많이 느끼죠.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식물분류학의 권위자 김찬수 박사를 찾았다. 영아리 난초를 포함한 수많은 미기록종을 연구 발표한 그에게 한라산에 미기록종이 많은 이유를 들어봤다. 그 영아리 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 열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벨트로 이렇게 분포하는 종인데, 그건 뭐 쭉 해서 뭐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제주도는 없다가, 그러면 분포도를 그려보면 제주도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이것은 아마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제주도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 씨앗이 굉장히 작은데 이 바람으로 날려서
늘 과거에도 왔었지만 살지 못하던 환경에서 이제는 살아남는 환경으로 바뀐 거 아닌가. (21세기) 지구촌의 화두는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특히 한반도의 최근 100년간 기온변화는 세계 평균 0.7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7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증거는 식물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미기록 생물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에 800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 해오라기. 지난 2009년 7월 한라산 기슭 해발 600m 숲속에서 붉은 해오라기 번식 모습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일본 남부에서 번식해 중국 남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여름 철새, 붉은 해오라기. 8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던 붉은 해오라기가 한라산을 찾은 것은 한반도가 그에 적합한 기후로 변화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거는 장딸기입니다. 이거는 장딸기. 아까 저건 검은 딸기잖아요. 바로 이제 볼 때부터 느낌이 오죠. 이게 장딸기도 아니고 검은 딸기도 아니니까. 그러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감이라든지 식물 목록에 없는 그런 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죠. 그것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종이었다 이겁니다. 끊임없는 추적과 조사 과정을 통해 발견된 미기록종. 제주 산딸기의 발견 또한 그런 노력의 결과다. 하루아침에 발견되지 않는 미기록종. 끊임없는 현장 답사와 표본 채집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 보관을 위한 표본 채집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난대산림연구소 표본관. 현재 이곳에는 4만 6천여 점의 식물 표본이 보관돼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미기록종 식물에서 2010년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온 제주 산딸기. 이렇듯 끊임없는 관찰과 연구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직도 잘 발견되지 않은 식물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찾고 또 그러한 노력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그 연구 대상이 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식물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가치, 학술적 가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가치가 발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은 돼야 된다. 미기록종의 발견과 함께 희귀, 멸종위기 식물의 복원도 주목해야 할 분야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라산 연구소에서는 식물의 배양, 증식을 통해 희귀, 멸종위기 식물들을 복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귀포시 돈네코 계곡에서만 자라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 만년콩. 채집이 힘들고 발화율이 낮아 증식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조직 배양을 통한 증식에 성공했다. 그 외에도 희귀한 목본식물 빌레나무, 국화과의 두해살이풀, 왕갯 숙부쟁이,
한국 특산 고산식물로 생육 조건이 까다로운 한라부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개가시나무도 증식을 통해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국가가 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이정서에 따라 가지고 그 민속 식물이라든가 그 지역에 나는 식물을 가지고 이제 뭐 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협약을 다 맺어야 돼. 확보를 해놔둬야 그게 이제 생물 주권이 되는 거야. 유전자만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 옛부터 사용했던 거, 이게 식용으로 했던가 뭐 약용으로 했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면은 계속 야외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증식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런. 워낙 희귀한 데다 학술적 가치가 높아 2001년 발견 당시 세계 양치식물학계를 주목시켰던 제주 고사리삼. 특산종보다 한 단계 위 분류 단계인 특산 속식물로 양치식물에서 새로운 속이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 40년 만의 일이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주 고사리삼의 학명, 만규와 제주엔세. 양치식물의 대가 고 박만규 선생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 이름이 새로운 속의 학명으로 표기된 것은 처음이다. 떠오르는 블루오션, 제주 해양 생태계. 미기록종 발굴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변하고 있는 바다. 최근 40년간 제주 해수면은 22.6cm 상승했다. 표층 수온은 해마다 0.01도씩 2도 상승해 해양 생태계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기후가 바뀌면서 바닷속에서도 다양한 미기록종 생물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수온의 변화로 열대 어종의 출현이 부쩍 늘고 있다. 2010년 9월 발표된 미기록종 유령새우. 몸이 작고 투명해 포식자조차 찾지 못하는 유령새우가 국내 처음, 세계적으로도 거의 1세기 만에 재발견돼 큰 관심을 모았다. 국립생물자원관 그 자생종 발굴 사업 그 연구차 갔다가 수심 한 15m 거기에서 손에 이제 잡히는 순간 처음 보는 개저거죠. 그때 비록 입에 공기 호흡기를 달고 있지만 진짜 함성이 나올 정도로 그때 즐거웠습니다. 따뜻해진 수온으로 말미잘, 산호류들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공생하는 생물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미기록종의 출현이 기대된다. 제주도에 새로운 생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제주도가 아열대 기후에 속하면서 종 다양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과거에 많지 않았던 특히 그 산호군락이라든지 연산호군락을 자원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원화한 한 가지 예로 연산호를 인공 증식해서 관상용 개체로 개발이 이미 되어 있고, 그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해양 생물은 미래 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제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은 한 기업과 함께 연산호가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화장품 소재로서 그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바다 해양생물들의 종다양성을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고부가가치 연산호 및 해수관상어 개발을 통해 해양생물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생물 주권 시대. 우리는 미기록종을 발굴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생물 자원화에 주목해야 한다. 생물 자원을 탐색 발굴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산업 소재화시킬 것인가? 제주생물 종다양성 연구소의 역할이 크다. 보시는 제품은 피부 보습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저희들이 제주도에 있는 환삼덩굴, 북가시나무, 동백나무의 어떤 물질을 뽑아가지고 아토피라든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그런 효능을 확인을 했고요. 그 효능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적재산권과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논문과 지적재산권은 기업으로 이렇게 기술 이전이 되고요. 그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생물 주권 시대를 맞아 생물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우리가 가진 자원을 찾아내 밝히고 가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다. 미국의 화이자라는 제약회사는 남아공의 식물인 후디아라는 식물을 가지고 신약 개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후디아라는 식물은 남아공의 토속 민족인 센족의 주식으로 사용했었던 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BS 의정서가 채택된 다음부터는 그 개발 이익의 절반을 남아공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원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우리 것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죠. 요 생물 자원은 우리 거다. 생물 주권론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그 나라와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나고야 의정서. 오는 6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본격적인 생물 주권 시대가 열린다. 그렇다면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나라 생물산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생물 재료의 70~80%는 외국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ABS 의정서가 채택이 돼서 발효가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해외로 반출돼 떠돌았던 수많은 생물 자원들. 다가오는 생물 주권의 시대.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미기록종은 다가오는 생물 자원의 전쟁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들의 서식처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기록종은 국가 생물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생물 주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물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고 그다음 미래 세대에게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존하고 자원화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자 임무라고 할 수가 있죠. 경이로운 품으로 수많은 생명 자원을 품고 있는 한라산.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미기록종들.
그것을 찾아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생물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터전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우리 과제다. 생물 유전 자원이 곧 국력이자 국가 브랜드인 생물 주권 시대. 우리 소중한 생물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주의 힘이요,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저곳의 주인은 저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다. 작은 들풀, 그리고 나무들, 그 나무에 깃들어 사는 새들, 바람조차도 주인이다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저 주인 댁에 갈 때 내가 손님으로서 굉장히 예의를 다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